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박 4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었지요. 시 주석은 순방 기간 동안에 17개 아랍 국가의 정상급 인사하고 연쇄회담을 갖고 아랍권과의 우호 관계를 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언론을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시 주석의 사우디 국빈 방문으로 수년에 걸쳐 진전된 양국 관계가 절정에 달했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 아랍 국가들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12월 9일 살만 빈 압돌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국왕과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정보통신, 인프라를 망라하는 3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런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시 주석이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흔들리는 틈새를 파고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빅카드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이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늘릴 계획을 밝히면서 위안화 원유 결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대목입니다. 이건 미국 달러 패권의 중요한 축인 페트로달러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담한 발표가 실제로 성사되었을까요? 일단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상회담 성과에서 이 페트로달러 관련 부분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호기롭게 이 원유의 위안화 결제를 요구했고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사우디 측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진전 상황을 몰랐던 중국 매체들과 세계 언론들이 나발을 불어들면서 김칫국을 제대로 시원하게 원샷 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중동 언론들은 중국 측이 말했던 이 원유의 위안화 결제는 가짜 뉴스라고 분명히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매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왜 중국의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빈 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장악한 이후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사우디가 미국의 등을 돌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칫 중동 지역의 안보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간단한 논리를 중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들이대면 다 통할 것이라는 중국적 정신승리에 빠져 있었다 하는 의미죠. 자, 여러분,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의 10일 중국이 아무리 중동을 흔들려고 해도 사우디와 미국 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이 이란과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 역시 중동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손상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지난 주말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을 줄이고 국제 유가를 다시 올리기로 했고 또 며칠 후에 베이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당국자들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감산을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을 했지만 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사전 통보를 이미 했다고 말했다 하는 것 사실. 그리고 배럴당 80에서 90달러라는 사우디의 새로운 가격 목표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미국이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10월과는 완전히 내용이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미국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바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지난해 갈등 이후에 서둘러서 갈등 봉합에 들어갔고 워싱턴과 리야드는 특히 이란에 대한 새로운 봉쇄 및 억지 전략과 관련해서 조용히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아랍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세계 외교 무대에서 좀 더 권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미국은 그런 노력에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시진핑 주석의 중동과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 사우디와 이미 논의를 마쳤고 미국의 레드라인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사우디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외교적 합의를 주선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찬성입니다. 해당 지역의 긴장 완화가 전쟁 종식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우디가 최근 시리아 독재 정권에 손을 내민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은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오랫동안 권좌에서 물러나기를 원했던 살인 독재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반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미국이 사우디를 이용해 가지고 긴장 완화를 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양해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안보 우산 하에서 외교적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우디는 미국과의 근본적인 파트너십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동 주변의 3대수로, 그러니까 홍해와 아라비아의 또 페르시아만의 이 3대수로하고 3대 핵심 요충지, 이건 이제 수에즈우나 밥 알만답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말하는 거죠. 이 3대 핵심 요충지의 안보 통제권에 있어서 미국이 확고한 경쟁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파트너십은 1973년 석유 금수 조치, 그리고 9.11 테러 공격, 2003년 이라크 침공, 유가와 생산량을 둘러싼 수많은 분쟁, 가장 최근에는 2013년과 지난 10월에 있었던 소규모 분쟁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양측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어느 쪽도 그럴듯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외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블룸버그는 지난 9일 미국 시간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강대국 간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강력한 국가는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외교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국력 신장에 대한 인식은 실제보다 과장된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군사력의 과장입니다. 블룸버그는 우선 중국의 군사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이제까지 실전 경험도 거의 없는 숫자상의 군사력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군사교본은 아직도 소련 시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술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 효력이 있는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군에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군사력은 질보다는 양 중심의 군대입니다. 강무기의 효율성보다는 인해 전술식의 과시 효과가 군사 목표에 주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에게 과연 실전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확실히 또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중국군이 원하는 것은 허세를 통한 무력과시입니다. 이는 러시아 군대하고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그 실체가 어떠했는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 2번째입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중국몽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중국의 미래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야망을 실행해 줄 능력은 사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세우고 물량 측면에서 대담한 지원을 하지만 그 과정에는 너무나도 많은 구멍들이 줄줄이 발생합니다. 결국 목표에는 미달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국 특유의 허세 부리기가 실행력 미달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그 허세가 중국의 실행력을 무디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3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재정력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그 엄청난 재정으로 전 세계를 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블룸버그는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 중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2% 미만이고 2010년 이후에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 중국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은 약 6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미국은 1조 3천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재정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4번째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동맹도 아니고 그 유대감도 그렇게 끈끈하지 않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번 이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두 번째의 가스 파이프라인 개설이 합의해서 누락됐는데 이건 중국이 아직 러시아에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러 관계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동을 중국이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오류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중동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올바른 중국 정책을 펼치려면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언론인들조차도 아직도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친중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미국과의 균형 외교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선전선동과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친중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오도한 탓입니다. 지금이라도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한때 불과 몇 년 전에도 대한민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던 후진국이었습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